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베릴로그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벤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베릴로그에서 제공해주는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시스템 태스크들을 알아보는 것이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자체에 나타난 시간들의 단위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릴로그에서 테스트 벤치라고 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최상위 레벨의 모듈이 되겠습니다. 최상단 모듈을 우리가 테스트 벤치라고 하고요. 그 테스트 벤치에서는 테스트 대상이 되는 회로 그거를 이제 유닛 언더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모듈을 하나 이제 인스턴시에이션을 하고 이 모듈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테스트 벤치에서 제공해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테스트 대상이 되는 회로의 입력 포트들에게 값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거 줄여서 UUT라고 하는데요. UUT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값을 적기에 공급하는 그러한 그 내용의 코드가 테스트 벤치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특정한 입력을 줬을 때 특정한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부분이 이제 들어있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니터링 부분은 직접 구현하지 않고 사람이 출력되는 신호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은 UUT에 대한 인스턴시에이션 그리고 인풋 시그널에 대한 그 신호 생성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은 필수적으로 테스트 벤치에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벤치에서는 입력 신호들을 시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UUT에다가 인가하고 그 결과로 어떤 신호가 나오는데 이것이 올바른 신호인지를 자동으로 확인하든지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가 들어오거나 어떤 신호를 외부로 내보낼 필요가 없어서 테스트 벤치라는 이 베릴로그 모듈은 인풋 아웃풋이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포트가 생략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실제 회로에서는 이런 테스트 벤치와 같이 입출력이 없는 모듈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여기 이제 간단한 예제를 들었는데요. 모듈 테스트 벤치. 그러니까 테스트 벤치를 위한 모듈은 이렇게 포트가 없습니다. 없고 바로 모듈 이름이 나오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 엔드 모듈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내부에서 사용할 그 신호들을 선언하는 부분이 있죠. 예. 여기에 myCKT라고 하는 회로를 이제 테스트 하려는 거예요. myCKT라는 회로를 UUT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스턴시에이션 했고요. 여기에 출력이 두 개가 연결되고요. out1과 out2라는 이름으로 연결을 하고 또 입력이 두 개가 필요한데 in1과 in2라는 이름을 가진 신호에 연결했습니다. 근데 out1과 out2는 그냥 이제 신호를 단순히 받기만 하기 때문에 와이어로 선언을 했고요. 이 in1과 in2는 여기 이니셜 블록에서 시간에 따라서 신호들을 이렇게 값을 생성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in1과 in2에다 처음에는 0를 주고요. 그 다음에 8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1이라는 값을 in1에 줬다. 그로부터 8이 또 경과한 다음에 in2에다 1을 주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웨이브폼으로 그려보면은 시간 0일 때 in1과 in2가 있는데 전부 다 0으로 출발해서요. 1로 출발해서 1이라는 값을 잘 안 지워지네요. 예, 1로 가다가 예, 다시요.
in1과 in2가 있는데 값이 1로 출발하다가 이제 시간 8에 가서 in1이 0으로 전부 다 0으로 출발하는군요. 0으로 출발했다가 in1이 1로 바뀌죠. 그리고 그로부터 8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in2가 이번에는 1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가 00이었다가 10이었다가 11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여기에서 기술되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값을 기억을 하는 신호들이기 때문에 레지스터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출력 값을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에 프린트 해주는 부분입니다. 달러 모니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신호가 바뀔 때마다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시스템 태스크가 됩니다. 이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 안에 마치 C에서 프린트 F 문과 유사한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메시지를 출력할지를 정의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프린트 D는 아웃원 신호의 값이고요. 두 번째 퍼센트 D는 아웃투 신호의 값을 의미합니다. 얘네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경우에 화면에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는 이 테스트 벤치 부분이 아무런 포트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긴 또 다른 예인데, 역시 이 예제에서도 테스트 벤치에 그 포트가 없죠. 여기에 QQ바, set, 리셋이라는 신호는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신호인데, SR 레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결한 신호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Q하고 Q바가 출력이고 set과 리셋이 이제 입력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과 리셋에 대한 입력을 기술해주는 부분이 여기 이니셜 문장에 들어있어요. 처음에 set과 리셋은 0, 그리고 5라는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리셋을 바꿔주죠. 리셋이 5라는 여기가 5라는 시간이에요. 1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5를 더 가서 10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 리셋을 0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5라는 시간이 또 더 경과해서 15가 되었을 때, 여기가 15죠. 이때 셋을 1로, 셋이 이제 1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Q와 Q바라는 출력이, 빨간 부분은 이제 언노운이에요. 무슨 값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5라는 시간이 경과했을 때 이제 Q가 0이 되는 거고, 15가 됐을 때 Q가 1이 되는 거죠. 이러한 웨이브폼은 시뮬레이션 툴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베릴로그 자체에서 그려주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툴이 이제 이 출력 값들, 입력 값들을 자동으로 식별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서 시각화해 주는 거죠.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달러 모니터 또는 달러 디스플레이들을 설명하겠는데요. 시뮬레이션만을 위해서 베릴로그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 태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디스플레이, 달러 스트로브, 달러 모니터, 이것들이 이제 화면상 텍스트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것이 되고요. 달러 스탑 또는 달러 피니시는 시뮬레이션을 종료시켜주는 시스템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먼저 달러 디스플레이입니다. 문법은 C에서의 printf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printf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rintf의 첫 번째 인자가 포맷을 지정하는 거고, 그 뒤에는 그 포맷 문 안에서 %d 등으로 명시된 변수의 어떤 실제 값들을 뒤에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C 랭귀지의 printf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따옴표, 첫 번째 인자의 따옴표 안에 올 수 있는
포맷 스페시파이어들이 %d, %b, %h와 같이 이렇게 오고요. 각각 요거는 10진수, 2진수, 16진수, 8진수를 출력하라는 의미가 되고요. %m도 올 수 있는데 %m은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모듈의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계층적 이름. 예. 요거는 아규먼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m이라고 쓰면은 현재 시뮬레이션 중인 모듈의 이름이 출력이 그 자리에 되고요. %f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여기 이제 example이 나와요. 다운표만 올 수도 있습니다. 헬로 베릴로그 메시지만 화면에 출력하는 거고요. 달러 디스플레이, 달러 타임 하면 이제 현재 시뮬레이션 시간이 출력되는 거고, 달러 디스플레이, 다운표 안에 %d하고 %h라는 두 개의 포맷 스페시파이어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 현재 시간과 VADDR이라고 하는 변수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스플레이는 %m이 나오는데 %m은 별도의 인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 %m 자리에 자동적으로 현재 시뮬레이션 중인 모듈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모니터인데요. 달러 디스플레이는 그냥 프린트 F 문처럼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실행되는 거인 반면에, 달러 모니터는 한 번 실행하면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 출력하는 그 값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을 하다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다시 디스플레이를 해줘요. 문자열을 다시 찍어줍니다. 달러 디스플레이는 한 번만 실행되면 말고 끝나는 데 반해서 달러 모니터는 지속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 모니터는 두 줄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한 줄만 딱 써주면 됩니다. If there is more than one 달러 모니터, the last 달러 모니터 is effective. 그러니까 달러 모니터는 여러 번 쓰면은 안 돼요. 한 번만, 앞에 쓴 건 다 무시되고 맨 마지막에 쓴 달러 모니터만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니셜 하고 이제 달러 모니터 이렇게 나왔죠. 요 문장에 보면은 달러 타임, 이제 현재 시간을 말하고, 여기에 %b에 해당하는 신호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신호의 값들을 달러 모니터가 처음에 호출될 때 한번 출력을 해주고, 그 이후에도 클럭이나 리셋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이 달러 모니터 전체가 재실행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모니터 ON, 달러 모니터 OFF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는데, 이 달러 모니터 ON을 한 뒤로부터 이 모니터링이 시작되고요. OFF를 호출하면은 잠시 중단됩니다. 모니터링 작업이. 자동적으로 ON 시뮬레이션이 시작하면은 달러 모니터 ON을 호출하지 않더라도 모니터가 시작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스탑과 달러 피니시가 있는데,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종료하는 거예요. 달러 스탑 하면은 시뮬레이션 하던 부분이 달러 스탑을 만나면은 딱 정지를 하고요. 정지를 하고 이제 시뮬레이터가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달러 스탑을 만나면은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빠져나와서 사용자의 입력을 이제 기다리는 모드가 되고요. 달러 피니시는 시뮬레이션 전체를 종료시켜버리는, 시뮬레이터를 아예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터미네이션 시키는 거죠. 유저의 입력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프로그램 종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달러 모니터, 달러 디스플레이, 달러 스트로브를 지금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 달러 스트로브 하는 것은 달러 디스플레이하고 아주 유사한 건데, 차이는 달러 디스플레이는 달러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태스크를 베릴로그 시뮬레이터가 만나자마자 바로 실행하는 거에 반해서, 달러 스트로브는 그 시뮬레이션 현재 시간에 할 일들을 모두 종료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한번 디스플레이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달러 스트로브는 달러 디스플레이처럼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실행할 어떤 그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작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달러 스트로브를 해가지고 문법은 똑같은데 달러 디스플레이하고 뒤에 이제 인자들이 있잖아요. 인자의 어떤 신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 신호들이 완전히 업데이트가 끝난 다음에 출력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간단한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빈 카운터라고 하는 모듈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 빈 카운터는 클락하고 리셋을 입력으로 받고요. Q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Q가 출력이고 클락 리셋이 입력이에요. Q는 출력이니까 와이어로 선언되어 있고요. 이거는 4비트 값이군요. 그 다음에 클락하고 리셋은 이니셜 문 안에서 값을 주는 거기 때문에 REG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니셜 문 안에 클락하고 리셋을 처음에 0하고 1로 이렇게 클락은 0이고 리셋은 1로 뒀죠. 그리고 20, 40, 20, 10 만큼 시간이 지날 때마다 리셋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만큼의 시간이 갔을 때, 그리고 나서 여기서 40이 더 갔을 때, 이렇게 40이 더 갔을 때, 그리고 20이 더 갔을 때, 그리고 10만큼 더 가서 이제 피니시, 시뮬레이션을 완전히 종료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니셜 문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Q 값이 바뀔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화면에 출력될 때는 이 Q가 바뀔 때마다 출력이 되는데요. 요게 Q죠. 처음에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운편에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간, 메시지, 시간,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만 달러 모니터는 한 번만 호출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신호가 바뀔 때마다 자동적으로 터미널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lways가 중요한데, always는 이제 이니셜과는 달리 무한 루프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클락의 값을 반대로 만들어 주는데 5라는 시간을 주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 0이고 그 다음에 5라는 시간이 지나서 반전이 되니까 1이 되는 거죠. 1이 되고 또 5만큼 기다렸다가 또 반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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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클락의 초기 값은 0이고요. 그 이후에는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는 이제 always 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클락이 그러니까 10 단위로 이렇게 값이 계속 바뀌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이제 시간을 제가 말했잖아요. 5라는 시간, 10이라는 시간, 20이라는 시간, 이런 시간들의 단위를 이제 명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백코트를 치고 타임 스케일, 그 다음에 레퍼런스 타임 유닛 슬래시 끊고 타임 프리시전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값들은 전부 1, 10, 100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단위는 PS, NS, US, MS 넷 중에 하나예요. PS는 피코세컨드, NS는 나노세컨드, US는 마이크로세컨드, MS는 밀리세컨드. 밀리세컨드는 10-3승, 마이크로는 10-6승, 나노는 10-9승, 피코는 10-12승 초가 되겠습니다. 각각.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틱 타임 스케일 1 마이크로세컨드 슬래시 10 나노라면 뭐냐면, 1 마이크로세컨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테스트 벤치에 시간들이 나오잖아요. 뭐 샵 5, 뭐 샵 10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의 단위가 됩니다. 이게 전부 다 1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5 마이크론, 10 마이크론 뜻이 되고, 슬래시 뒤에 10 나노세컨드는 시뮬레이터 내부에서 시뮬레이터가 가지는 최고의 그 시간 정밀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10나노 단위로 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테스트 벤치에 적힌 시간들은 1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읽으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베릴로그 이제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회로 자체를 기술하는 것을 이제 다음 강의부터 배울 텐데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회로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스트럭처럴, 데이터 플로우, 주로 불린 익스프레션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럴, 알고리즘 기술하는 방식으로 기술할 수가 있는데 다음 강의에서 이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